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요즘에 댓글을 좀 살펴보다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도 해볼 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에 관한 영상을 두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10년물과 2년물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은 10년과 3개월 채권금리의 관계에 대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에 대한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채권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해서 우려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을 잠시 떠나 있는 판단을 하시기도 합니다. 떠나지 않으시더라도 주가가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면서 걱정을 많이들 하시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장기채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고, 반대로 단기채 금리가 더 낮게 유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사건들이 많았어요. 가장 큰 예로 닷컴 버블과 리먼 브라더스가 있었죠. 이것은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기채는 기본적으로 환금성이 낮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동성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리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벌써 3번이나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단기채의 금리는 정책 금리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로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편이 아니고, 반대로 2년물의 금리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작게 보면 그냥 둘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차트를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이렇습니다. 한눈에 봐도 2년물 채권 금리가 훨씬 더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훨씬 높았습니다. 갑자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했다기보다는 2년물 국채 금리가 더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올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여러 번 생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채 금리는 경기 상황을 일반적으로 반영하는데요. 경기가 호황이면 기업과 가계의 적극적인 투자로 장기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경기 침체 현상으로 파악될 수도 있는 것이죠.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이, 미국 무역 전쟁 당시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다가 갈등이 끝난 이후 경기가 회복하면서 상승을 해줍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다시 경기가 살아났고 2022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꾸준히 상승해왔다는 이야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의 유행이 한풀 꺾이면서 기업 규제들이 많이 풀리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가 점차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경기 침체를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는 슬슬 회복되고 있는데, 연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2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되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은행의 예대 마진 감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대 마진 감소는 무슨 뜻일까요? 예대 마진에서 예는 예금, 대는 대출, 마진은 차익으로 남긴 이윤을 뜻합니다. 그래서 풀어서 말씀드리면 대출 이자로 얻은 수입과 예금 금리로 나간 지출의 차이로 남긴 마진이라는 뜻이에요. 은행의 아주 주요한 수익 모델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면 은행 수익은 개선이 되고요. 좁혀지거나 역전이 되면 악화가 됩니다.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빌린 후에 장기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차익을 얻는 기관이에요.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장단기 금리차가 감소할 경우 대출로 인한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의 규모를 줄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과 가게는 대출을 통해 영리 활동을 추구해야 하는데, 유동성 공급이 제한되는 경우 이는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그냥 숫자의 차이일 뿐인데 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에 신경을 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저와 같이 공부가 부족하거나 주식 경력이 많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이유는 잘 모르지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주가는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유튜브나 뉴스에서 이것만 가지고 떠들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이 현상이 향후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금리 역전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던 역사가 존재합니다.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 발생 이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시점과 닷컴 버블,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닷컴 버블 당시의 나스닥 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먼저 살펴보시면 2000년 3월 6일에 닷컴 버블 직전 최고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급격한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2년 반 만에 70% 이상 빠졌죠. 그럼 장단기 금리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10년물은 주황색, 2년물은 파란색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2000년 3월 6일에 이미 2년물이 더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그 한 달 전인 2000년 2월 7일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당시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 직전에 나스닥의 고점은 2007년 10월 29일이었습니다. 확인하셨죠? 그럼 장단기 금리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직전까지는 아니어도 장단기 금리가 2007년 5월 7일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차트 초반 부분부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물이 10년물을 빠르게 따라잡다가 역전하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 닷컴 버블 당시 때부터 세계 금융위기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닷컴 버블을 직격으로 얻어맞는 와중에도 결국에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밑으로 내려오고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던 중 2006년에 따라잡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한창 빠지면서 다시 2년물 국채금리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게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3번이나 역전이 되었고 한 달 전에 역전이 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더 걱정이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주식 다 빼고 도망갔다가 2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다시 돌아오면 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국채금리는 하나의 보조지표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부분이지만 역전이 된 이후 오히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선반영이 되어 있었던 미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을 무조건적으로 떠나기보다는 시장에 붙어 있으면서 악재가 생기면 악재가 생기는 대로 대응을 하며 하나하나 더 배워나가시는 게 미래를 위해서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은 10년과 3개월 국채금리의 관계와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